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영상이고요. 구독자님의 스펙, 그 다음에 자소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대기업 종합상사를 목표로 두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우선적으로 나이는 만 28살, 그러니까 아마 29이거나 아니면 저랑 동갑이시겠네요. 그다음에 학교는 국숭세난을 나오셨습니다. 식품 쪽을 전공을 하셨어요. 학점으로 쳤을 때는 뭐 not that good, not that bad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신 것 같습니다. 문과보단 이과 기준이 좀 더 낮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자격증 국제무역사가 있으시네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 미국 1년 갔다 오셨고요. 아르바이트들을 보면은 서빙이 아마 이때 미국에서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관련된 이런 동아리나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보았을 때 나이가 지금 좀 많으십니다. 거기다가 여성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다뤄볼 GS 글로벌, 제가 신입으로 지원했을 때가 28살 하반기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엄청 당시에 뭐 GS 글로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업이지만 영상을 그때 봤어요. 어떤 여성분이신데 뭐 GS 글로벌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들 종합상사를 한 번쯤은 검색하고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이 호리호리 여리여리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뭐 브이로그 찍듯이 찍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스터디를 했던 여성 지원자들, 지금 제 이 동기들도 있고요. 다들 GS 글로벌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뽑혔을 때가 6명이 남자였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변호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신입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해외 영업으로 온 건 아니시죠. 그래서 결국엔 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스펙이 좋은, 학교도 더 좋은 스카이를 다니는 그런 여성 동기들이 제 지금 회사 동기들인데 정말 출중해요. 좋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떨어뜨리고 다소 이거보다 학벌이 낮은 남자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가끔씩 연락을 하지만 엄청 잘생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또 운동선수였던,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이 해외 영업이란 일 자체는 엄청 빡세고 소위 말해서 뭐 사무직의 3D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와중에 종합상사의 업무 강도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남자가 좀 낫다.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나. 왜냐면 아저씨들 많이 상대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뭐 유관부서들이나 뭐 바이어들을 상대할 때도요. 뭐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나름 어느 정도는 이해 갈 법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아직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일단은 경력으로 좀 더 경험을 쌓고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경력으로 먼저 중견도 한번 계속 넣으시면서 대기업도 한번 넣어보시고, 만약에 중견이 되신 경우에 여기서 또 경험을 쌓으셔서 대기업을 노리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종합상사 지금 현재 일하시고 있는 이 업에 대해서 엄청 본인과 잘 맞고 정말 나 여기서 커리어를 쫙 계속 쌓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입이면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이가 신입이면 뭐 남자보다도 여자는 좀 더 군대 이런 걸 빼면은 어린 연령, 낮은 연령대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약간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지금 2년 상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계신데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더 경험을 쌓으셔서 대리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벌로 쳤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확실히 중요한 것은 문과 포지션이고 특히나 해외 영업, 종합상사 이런 쪽에서는 스펙이 워낙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스카이도 많고 그 밑에 학교들도 촤르르르. 근데 대부분 스카이와 이 바로 소위 말해서 서성하니 뭐 라인이라고 하죠. 준경현 씨가 가끔씩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해오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다 좋으세요. 다 좋으신데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되신다면 토익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이게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남성 지원자들한테 원하는 그런 어학과 스펙의 기준과 여성 지원자들한테 이제 기준으로 두는 그 기준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뽑아도 남자가 약간 스펙이 좀 안 돼도 좀 더 많이 뽑는 경향도 있고요. 여성 지원자들 워낙 적게 뽑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스펙이 더 좋으세요. 더 많이 성실하게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박 터지는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올리실 수 있다면 올리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막 보통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뭐 900 이상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점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 더 높아지고 있고 다 갖춰야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제2 외국어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좀 더 경험을 더 많이 쌓으시고 실무 경험이죠. 그런 커리어를 쌓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보다 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반년 정도 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라고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영양사를 하시다가 이게 또 이제 정규직이셨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소위 one thing led to another 하다 보니 이쪽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이 업은 정말 잘 맞으신지 평생 끌고 갈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 2년 거의 가까이 채우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더 쌓으셔서 경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S 글로벌에 지원한 이유와 내 목표를 기술해 주시오. 근데 GS 글로벌이 보통 500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짧아요. 엄청 짧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보기 전에 약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 정량적인 스펙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지원자님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에 계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실전적으로 실무를 잘한다. 체력적으로도 강하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살리면 나중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자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약간 추상적인 말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 짧은 500자라고 하더라도 앞에 두 갈식으로 왜 지원했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목표를 문단을 이렇게 나누더라도 첫 문장에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신규 시장 개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규 시장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담당 단열재 제품을 전통적인 건축 산업군에서 미래 산업인 연료 전지 시장으로의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 부분이 약간 좀 서술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인 TDS에서 배터리 단열 용도에 주목하였고 궁금합니다. TDS 자료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배터리 단열 용도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을 해주고 그러는지 보통은 제가 봤던 TDS는 그냥 정말 스펙적인 그런 우리가 소위 못 알아듣는 그런 이과적인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런 수치와 이런 게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 산업체들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업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GS글로벌 또한 전기버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며 사업에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이 GS글로벌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이 회사 꼰대 회사입니다. 좀 약간 그 다음에 왜 GS글로벌에 정말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GS글로벌인가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버스, 친환경 에너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원 동기가 좀 약하지 않나. 그 다음에 먼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 가지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가면 갈수록 두 가지식이 아니라 미괄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약간 부족한 지원 동기 하다 보면 뭔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신사업 개발의 트레이딩 업무를 더해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사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변화를 주도한 통상 정책을 파악하여 수출권을 개발하겠습니다. 통상 정책을 파악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 등을 통해 글로벌 산업 변화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심화 지식을 습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사가 종합성사 영업이익 1등의 자리에서는 기억하겠습니다. 귀사라는 표현은 아니죠. 귀사는 우리가 거래할 때 상대방 회사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이 표현은 없애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말 하나만 딱 왜냐면 500자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만 얘기를 하던가 처음에 두 갈씩으로 딱 때리면서 아니면 단계별로 1년 차에 뭐 신입에 그 다음에 뭐 5년 차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년 차, 20년 차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요 정도 길에다가 딱 신입 때, 그 다음에 5년 차에는 뭐 하겠습니다. 10년 차에는 뭐 하겠습니다. 20년 차는 뭐 하겠습니다. 딱 맞잖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딱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업무를 더해서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도 없고 애매합니다. 통상 정책을 파악해서 신규 수출권을 개발하겠다. 너무 갑자기 갔죠. 구체적으로 only one 아니면은 단계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한 본인만의 경쟁력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그냥 필요한 역량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500자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요. 저의 경쟁력은 이겁니다. 라고 하시는 게 낫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영업팀에서 땡땡이라는 신소재를 수출하는 업무를 진행하며 이러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선적 서류 작성, 물류비 조정, 납기 등을 관리하였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과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하여 저만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거래처 발굴부터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익혔습니다. 또한 고객과 여러 유관부서 사이의 가교 역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그러면은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트레이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유관 부서와의 소통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주제예요. 좋은 주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교 역할을 하며 기른 소통 능력이 저의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이거 글자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네. 기술 문의가 왔을 시 이를 개발팀에 설명하고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선적의 경우 포워딩 업체와 매일 연락하며 변동사항 없는지 체크하고 고객에게 ETD, ETA를 전달하였습니다. 저의 실전 경험과 지식을 10분 발휘하여 자 이렇게 갑자기 나왔어요. 네, 이 주제는 잘 잡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나만의 본인만의 경쟁력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고 신입으로 만약에 포지션을 두시거나 나중에 한 1, 2년 뒤에 대리로 간다고 하셨을 때 일단 중고 신입으로 오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 나이도 좀 있어요. 다른 경쟁자들보다. 그러면 중고 신입이라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중고 신입이긴 한데 여기서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키워왔다라는 걸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중고 신입이라면요. 네. 오늘 제가 이 통관 업무 때문에 갑자기 야근할 게 생겨서 1시간 정도 야근을 했는데 야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결국 이거 관련된 거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고객한테 직납하는 경우인데 최종 엔드 유저한테 근데 여기서 이 통관 DDP 조건으로 가는데 결국 이 통관할 때 에이전트를 두어서 이 에이전트들이 컨사이니 취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EPC 업체냐 아니면 이 고객이냐 누군지 모르겠다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객한테 확인을 받고 얘네가 또 어떤 커버 레터 같은 거를 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플을 지정해가지고 ETD랑 ETA가 언제고 총 이 제품 상세 내용을 적은 다음에 이 임명하는 뭔가 그런 거시기한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다 하거든요. 다 상사 있다 보면은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뭘 했다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평소 데일리한 우리의 잡이고 데일리한 잡 속에서 내가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성과를 이뤘다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트라이를 했다. 성과 낸 게 좋겠죠. 뭐 이거는 이제 약간 MSG를 치면 되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 하나를 쓰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글자가 천자였으면 2개 정도 써도 좋겠지만 2-3개 500자입니다. 500자라서 한 개만 대신 정말 내가 그냥 단순히 선적 납기 등을 관리했어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납기를 못 맞추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한 구체적인 과정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 하나만 적어주시면 이게 본인만의 구체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달이 좀 강하게 오고 뭔가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PP 트레이와 PET 컵 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변화를 먼저 실감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분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최근 6개월 사이 20%, 이 20%가 문의가 어디에서 된 거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이죠. 근데 지금 다니시는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다니는 회사에서 들어온 문의 메일 20% 정도 증가했다기보다는 신문에 나오는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이고 좀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수치를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석유화학 공정에서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대체 물질 시장의 손작은 필연적이며 좀 약간 센 느낌인데 곧 상용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곧 상용화가 정말 다 되나요? 갑자기 그걸 다 바꿀 수 있나요? 이런 거는 좀 성격이 세 보여요. 주장이 좀 세 보입니다. 주장이 너무 세 보이면 싫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화를 외치는 L로 시작하는 기업이죠. 여기서 파생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S죠. 맞죠? 갈라져 나온 같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강한 느낌이 들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고 확실하게 결론 내리는 그런 표현은 가능한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GS 글로벌의 바이오케미컬 사업 확장 시도는 강화되고 있는 탄소 중립 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도약하는 길이라. 확장 시도는 기회를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기회를 잡는 시도라고 확장 시도. 약간 이 말을 좀 서술을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GS 칼텍스가 보유한 여기 기술에 GS 글로벌의 트레이딩 사업 경쟁력을 접목한다면 수직 계열화를 통한 규모 경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약간 말은 좋은데 구체적인 그런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제가 GS 글로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만 GS 글로벌은 어떻게 보면 이 쌍용이 전신이죠. 그래서 GS 그룹 내에서 GS 글로벌은 약간 좀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메이저가 아니라 그 그룹마다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메인 계열사들이 있고 좀 약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자, 솔직히 봤을 때 GS 칼텍스가 굳이 GS 글로벌을 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규모가 큰 이제 나름대로 정보도 있고 이 자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상사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그룹 내에 있는 GS 칼텍스가 GS 글로벌 껴준다 하면 사실 이거는 정말 경쟁력이 GS 글로벌이 있어서 같이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보다는 좀 더 다른 접근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살짝 그렇고요. 하다못해 그 직원몰이 있습니다. 직원몰에 있어서 직원몰 보면 LG 직원몰 해가지고 LG 그다음에 뭐 GS, LS 그다음에 뭐 L 뭐시기 뭐 LG에서 나온 그런 여러 범 LG 계열사들이 쫙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몰 들어가면은 검색을 하죠. 어디 계열사인지. 근데 GS를 한번 궁금해서 봤었는데 GS 글로벌이 없더라고요. 메이저가 아닙니다. GS 내에서. 그런 거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요거 말고 좀 짜는 거 하나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석유화학 공정 요 분해 가능한 원료 하다 보면은 약간 좀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맞춘 느낌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영유아 용품 소비 지출액은 출산율에 비해 헬스케어,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한 가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안정성, 친환경성 이렇게 헬스케어, 환경 보호, 환경 이런 느낌도 있지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간다. 그러면은 글 구조를 좀 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간단한 거죠. 현재 이거에 대해서 상황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액션, 구체적인 액션, 그 다음에 전망. 아니면 뭐 이제 여기서 나의 생각이죠. 이 액션도 나의 생각일 거고요. 한 요 정도로 딱 글을 나눠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살짝 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것 때문에 약간 흐름이 끊기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영유아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가능성을 두어서 뭐 접근해야 된다. 여기서 뭐 기회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고는 좀 더 능동적인 표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에 비해 감소하는 출산율에 비해 이거 없애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괜히 너저분해 보여요. 출산율은 그렇지만 소비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기에는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그중에 우리나라 정말 심해지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유아 헬스케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애기들을 위한 기저귀도 있지만 노인들 이 관리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노년층을 위한 생리대 뭐 기저귀 같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확장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줄고 있는 영유아 하지만 소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또 없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과 수익성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는 틀려도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라든지 같이 근거로 쓰면서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Value number one, Solution Provider의 정의를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뭐예요? 결국 제품을 우리가 띡 하고 파는 게 아니라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단순 제품뿐만 아니라 그 알파를 제공한 것이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라고 하면 좀 깔끔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 요즘 다 프로바이더 다 솔루션 제공한다. 기업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자, 트레이딩이란 단순히 중개가 아닌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실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실무 경험, 실전 경험. 네. 저는이란 거 빼셔도 될 것 같아요. 500자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포장 자동화 기계를 국내 제조업체에 수입 판매하는 지원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네. 당시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에 필요한 높은 인건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포장 자동화 기계 도입을 돌파구로 제시하였습니다. 투자 비용과 인건비에 따른 수익성 모델을 고려해 봤을 때 3년차를 기점으로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수익성 모델을 고려해 봤을 때 투자 비용과 이는 현재 프로세스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을 배려해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체한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국내 제조업체가 있는데 결국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업체 포장 기계를 가져왔다. 좋은 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단순히 이렇게만 따지면은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 왜 굳이 이탈리아 업체 해야 되지? 포장기계 중국 업체도 있지 않나? 훨씬 더 싼 저가 업체들이 있을 텐데 저가 제품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탈리아 업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좀 너무 간단한 느낌이 있어요. 이 지원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제조업체 물품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제품 가격이 높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포장 가격이 여기 이 제품 단가에 포함된 게 이 몇 퍼센트를 차지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제공을 했다. 제시를 했더니 이 제품을 마음에 들어해서 결국 여기서 트레이딩을 이뤄냈다. 라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드는 의문은 국내 제조업체가 포장업체들 모를까요?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포장업체가 국내에서도 포장업체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장기계를 사면 이거를 이 직원들이 잘 다룰 수 있을까?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여기가 정말 가격 경쟁력이 되나?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들이 만약에 정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정말 잘 풀어내실 수 있다면 오히려 면접 때 좋은 공격하려고 질문했는데 오 그래? 오 이해 가면은 납득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들을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은 글감인데 여기서 좀 잘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 경험들이 실무에서 직접 이제 필드에서 일하신 실무 경험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풀어나가는 서술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을 좀 더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입도 신입이지만 대리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업이 나한테 맞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댓글로 아니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